우리나라 사람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급해졌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언젠가부터 노는 걸 잊어버렸어요. 일을 마치면 휴식을 해야 돼요. 의무와 책임이 없는 재미보는 무엇이 각 개인에게 있어야 된다. 없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 만드셔야 돼요. 지금 안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후회를 하셔요. 내가 하는 방법은 이건우입니다. 저는 대구에서 출생해서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대구에서 성장을 했고 서울에 올라와서 수련회를 마치고 70년부터 2001년까지 연세대학과 이화대학에서 교직 생활을 했습니다. 지금은 퇴임 이후에 이화대학 명예교수로 있고 보시다시피 여러분과 이렇게 만나는 일이나 책을 쓰는 일이나 이런 걸로 소일하고 있는 한 늙은입니다. 인생에서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면, 기대할 게 없다면 할 수 없지 뭐. 죽는 수밖에 없죠. 이런 비관적인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은 제가 시도한 것은 그런 생각을 하시지 말라는 뜻에서 이 질문을 여러분들께 던지는 질문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내 자신에게 던져보는 질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 함께 생각을 해보자는 뜻입니다. 내가 환자를 보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은 똑같이 자기 자신이 기대할 게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참다가 오는 사람도 있고, 그런 생각이 들자 금방 쫓아오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경중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일반적인 사람도 그렇습니다. 내 친구 주변에는 내가 교직에 있었기 때문에 교수들 친구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은 정년 퇴임할 때까지 자기 업적을 많이 남긴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계적인 석학도 있고 학내에서 저수를 통해서 또 학생 가르침을 통해서 굉장히 활기 있게 살았던 사람들이 많은데, 정년 퇴임이 임박해가지고 저한테 하는 얘기는 허무하다는 거예요. 해놓은 일이 아무것도 없어서 허무하다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당신이 책을 낸 게 지금 100권, 200권이 아니라 그보다 더 많은 책을 내놓고 학생들도 열심히 가르치고 그랬는데 뭐가 허무하단 말이냐. 그거 다 쓸데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쓸데없는 게 아니죠. 아니지만은 자기는 그렇게 느낀다는 뜻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하자면 여러분이나 나나 똑같이 그런 허무감은 있다고 생각을 전제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떡하란 말이냐. 그럼 죽으란 말이냐. 내가 인위적으로 죽지 않더라도 때가 되면 다 죽게 돼 있는데 그런 걸 너무 인식해가지고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기가 해놓은 게 다른 사람으로부터 좋은 평을 받든 나쁜 평을 받든 그거는 내가 한 내 업적이에요. 내가 아니면 이 세상에 그거는 할 수가 없어요. 누구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족하지 않는 일을 지금 하고 계신다고 하더라도 그 일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아니면 해낼 수 없는 일이라는 그런 긍지를 가지셔야 돼요.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하는 일을 그 사람이 똑같이 대신해 줄 수 있는가? 그건 절대로 없어요. 지금은 이제 그런 대체하는 게 있으니까 다른 사람 일도 대체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은 내가 하는 일은 누구도 나를 대체해서 해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독한 거예요. 외부적으로 보기에는 그냥 만나면 안 외롭고 안 보면 고독하고 그렇다고 생각하지만은 심리적인 내면은 누구도 나를 대신해서 나 같은 일을 해줄 수 없기 때문에 고독하다. 이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고독을 느끼든지 안 느끼든지 간에 고독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난다는 것부터가 외로운 거예요. 왜 외로우냐? 어릴 때는 태어나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는 엄청 안전하고 행복해요. 모든 안락한 장치를 이 배 안에서 다 해주거든요. 어머니가 공급하고 충격에 있어도 그걸 맡겠고. 근데 이 세상에 딱 태어나면서부터는 젖을 지가 빨아야 돼. 누가 공급을 안 해주다는 이제는 태조를 끊어놨으니까 젖을 내가 빨아야 되네. 숨도 쉬어야 되잖아요. 숨을 쉬어봤어요? 안 해봤거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새롭고 그런 거예요. 모든 것이 새로운 경험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험을
우리가 성장할 때마다 매번 닥치는 거예요. 매번. 그러니까 인생은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고독하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내 문제를 나처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원시인 때부터 집합적으로 사회적인 동물이에요. 같이 살지 않으면 혼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고독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독을 해결하자면 고독한 것만큼 다른 사람이 메워줘야 돼요. 그 사람이 나를 메워주지만은 사실은 자기도 고독하기 때문에 나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서로 주고받는 이게 이제 고독을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고독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이면 누구든지 갖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이해해 주시길 바라요. 그렇게 모든 사람은 고독하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들었는데 그렇다면 당신은 이런 질문이 아마 있을 것 같아요. 대답부터 해드릴게요. 고독해요. 다른 사람보다 더 고독해요. 다른 사람보다 더 고독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평생 동안 고독한 사람들을 만나서 치료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결과가 어떻게 간다는 것을 내가 보고 왔기 때문에 더 고독한 거예요. 그래서 고독을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은 학습해 둬야 돼. 배워 둬야 돼. 영원히 없앨 수는 없지만 잠깐 고독을 잊을 수가 있어요. 내가 하는 방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단어를 고독을 씻어가는 등대로 삼고 있어요. 조금 더 생각을 하자면 자, 나한테 고독한 상황이 닥쳤다 생각합시다. 두 가지밖에 없어요. 고독에 눌려서 깔려서 지내든지 내가 어떻게든지 고독으로부터 벗어나든지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깔리는 사람은 미리 포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고 늙었구나. 늙으면 쓰레기구나. 폐품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더 생각할 게 없어요. 그런데 내가 얘기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단어로 자기를 최면으로 하면은 자기를 꾸짖어야 돼. 그 상황에 대해서 네가 주저앉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해봐. 이것을 나는 내 자신에게 먼저 꾸짖어 봐요. 너 해봤니? 그런데도 불구하고 생각해봤니? 그래서 생각을 해봅니다. 첫째 생각하는 것은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우리 속담이에요. 하늘이 무너지는 얼마나 큰 사건이에요. 그런데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그랬으니까 그건 희망이에요. 희망은 크든 적든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잡으라고 그랬어. 지푸라기가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내보다 가벼운 그 요만한 지푸라기가 이 몸을 물에서 띄워주겠어요? 그러나 지푸라기도 희망이다. 이 지푸라기를 잡는 사람하고 잡지 않는 사람하고는 지금은 같을지 모르지만 진행을 하다 보면 Y자가 되는 양갈림길이 돼. 선택한 사람과 선택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몇 년 지나고 이렇게 보면 그 편차가 엄청나게 큽니다. 지푸라기라도 잡은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이고 아이고 하고 미리 항복을 해버리는 사람은 그건 죽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느 걸 선택하시겠어요? 최후는 어떤 것이든 내가 무슨 좋은 말을 하더라도 여러분의 선택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 자신 것을 생각하고 만들어 보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방법이 방법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제시할 수는 있어요. 내 경험이 있으니까. 그러나 그것만이 성공할 수 있는 요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방법은 여러분이 찾으셔야 된다. 어떻게 찾으란 말이냐? 막막하겠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탤런트에서 찾아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잠재력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또 조금 노력하면 발휘할 수 있는 것이 무언가 이것부터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해당되는 제일 좋은 말이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이 그런 게 벌써 2000년, 3000년 전에 했던 얘기예요. 지금도 해야 됩니다. 그게. 자기가 그런 잠재력이나 능력이나 이런 걸 갖고 있으면서도 그걸 알지를 못하고 엉뚱한 데 가서 헤매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마다 그런 잠재력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한 가지의 방법을 제시하는 것은 무리예요. 그러니까 제가 권하고 싶은 것은 1차적으로 내 자신이 어떤 탤런트를 갖고 있는가 이것부터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내 내부에 그렇게 하고 싶은 거 혹은 내가 배우지 않더라도 잘하는 거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없다고 하더라도 내가 간절히 이런 거는 해보고 싶다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다 방법이 되어질 수 있으니까 이 가운데 어느 것이 나한테 가장 적합한 방법일까? 이거는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제가 말하는 제시하는 어떤 게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이건우라는 사람은 그렇게 살았구나. 여기에서 그치셔야지 따라해야 되겠다. 그거는 내 생각은 좀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틀림없이 있어요. 이건 안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단지 자기를 모를 뿐인 거지 안 가진 사람이 없어요. 이 기회에 여러분의 탤런트가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어릴 때부터 쭉 보아온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하는 패턴을 보면은 속담에 지금은 그런 걸 젊은 사람들이 이해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게 있어요. 돈 내기를 하면 일하는 것만큼 돈을 주면 이 말이에요. 돈 내기를 하면 죽을 똥, 살 똥, 죽을지 살지도 모르고 열심히 일한다는 뜻이에요. 올인 한다 이 얘기예요. 최선은 차선보다 못하다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그거는 최선이라는 건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일하는 그런 어리석음이고 그거보다는 한 뭐 10%좀 남겨두고 일을 한다면 내가 조금 실수를 하더라도 그 10%의 여유를 가지고 다시 메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차선이라는 것을 내가 권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어도 돈 내기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한 10%쯤은 여유 자금으로 예비비 예산 편성에도 예비비가 있잖아요. 그렇듯이 내 능력에도 10% 예비를 갖자.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급해졌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성격이. 밤새도록 일을 해야 마음이 풀려요. 일을 안 하고 있으면 뭐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을 자꾸 가져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휴식이라는 거는 모르고 사는 사람인가? 그게 아니에요. 옛날 그 중국의 사기를 보면 우리를 동이족이라고 그랬잖아요. 동쪽에 사는 오랑캐라고. 동이족을 설명한 그 최초의 구절에 뭐가 있느냐 하면 동이족은 가물을 즐기는 종족이다. 그래서 그 역사라는 건 쓸 게 얼마나 많을 건데 그 가운데 톱으로 나오는 얘기가 가물을 즐긴다 이러면 우리가 얼마나 즐겁고 신명나게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역사적인 기록이 나올까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언젠가부터 노는 걸 잊어버렸어요. 논다고 하니까 뭐 부정적으로 생각하시지만 내가 논다고 하는 것은 쉬는 것이에요. 쉬는 것이 노는 것이에요. 이걸 더 확대하면 일도 놀듯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놀듯이 게으르게 하라는 게 아니라 놀면 즐겁잖아요. 그러니까 일도 즐겁게 하자 그 뜻이고 노는 것도 즐겁게 놀자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의학적으로 얘기하면 일한다는 것은 긴장이에요. 바짝 정신을 집중해 가지고 뭐 물건을 만드는 일 같으면 물건을 만드는데 총 집중을 해야 돼. 또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에 집중을 해야 돼. 또 노동하는 사람은 노동에 집중을 해야 그래야 일의 능률이 오르잖아요.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조간신문 다 보고 뭐 커피 한 잔 마시고 그러면 점심때 되잖아요. 일을 하나도 안 해놓고 또 점심 먹고 와서 또 커피 한 잔 하고 이거는 일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다 하면 1시간 만에 다 해낼 일을 말이지. 하루 종일 그러고 있을 때가 있었어요. 우리 과거에. 내가 봤어요. 이제 그러지 말자는 거지. 일할 때는 일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집중한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뭘 따르면 긴장한다는 거예요. 긴장한다는 거는 머리도 긴장해야 되지만 근육도 긴장해야 되고 모든 게 긴장이 신체가.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러니까 일을 마치면 휴식을 해야 돼요. 그 휴식을 의학적으로는 이완된다고 하는 거예요. 긴장과 이완, 긴장과 이완. 이 곡선이 주기적으로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낮에 일하고 밤에 잔다. 이게 긴장과 이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산업화 과정을 급속히 진행하고 이러다 보니까 빨리빨리 초과 달성했다. 이런 게 자랑거리였을 때가 있었어요. 우리가 못 살 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자꾸 하다 보니까 습관이 돼가지고 놀면은 불안해요. 존재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면 내가 치료했던 청년이 한 분 있는데 이분은 자동차를 만드는 재벌 회사의 직원이에요. 나한테 와서 이번에는 휴가를 가기 때문에 약을 좀 넉넉히 지어달라. 그래서 축하한다고 휴가. 그리고 넉넉히 지어줬어요. 그런데 휴가 가면 어디로 갔냐 그러니까 동해안 해수욕장이 있는 데라고. 참 좋겠다고 그랬더니 근데 기왕 휴가를 해수욕장에 가는 김에 텐트를 하나 쳐놓고 우리 회사에서 나온 자동차가 문제가 있으면 거기서 상담도 해주고 좀 고쳐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거는 일을 하는 건가 휴가로 쉬러 가는 건가 어느 것이에요. 휴가 가는 김에 일해라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개념이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다음에도. 근데 우리보다 그런 문화에서는 조금 일본이 앞서 있었어요. 축구 얘기를 하면 축구 감독이 쓴 그 수필을 내가 읽은 적이 있어요. 일본 축구 감독인데 미국하고 이제 이 친선 게임을 하는 거예요. 이 감독이 미국 팀을 이렇게 보니까 저런 팀은 우리가 100번 해도 100번 이긴다 확신을 했대요. 그래서 그 근거가 뭐냐 그러니 조금 있으면 시합을 해야 될 사람들이 말이지 짠디에 누워가지고 장난도 치고 감독이 지나가는데 뭐 일어서도 안 하고 일본 사람들은 감독이 지나가면 누웠다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우리나라도 좀 그렇잖아요. 높은 사람 지나가면 그냥 누운 데서 있지는 않잖아요. 그걸 제 맘대로니까 저렇게 무질서한 팀하고는 해보지 않아도 내가 이겼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시합을 하고 나니까 졌어요. 그래서 이 감독이 반성의 뜻으로 그 수필을 쓴 거예요. 뭐냐 하면은 집중 능력이 그 사람들한테는 있다는 거예요. 시합할 때는 딱 시합이고 쉴 때는 누가 뭐래도 쉬는 거예요. 그게 명백히 구분되어 있으니까 저 사람들은 우리를 충분히 이긴다. 그래서 우리가 일한다는 거와 쉰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데 우리가 너무 일하는데 오래 집중을 하다 보니 그게 습관화가 돼가지고 쉬는 법을 뭐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이 일하는 거는 긴장하는 것, 쉬는 거는 이완하는 것, 일하는 거는 집중하는 것, 쉰다는 것은 넉놓고 있다는 것. 이것을 명심하시고 훈련이 안 된 사람은 지금부터 그렇게 해보세요. 해보시면 그게 몸에 배일 겁니다. 쉬지 않으면 일할 힘이 생기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밤에 잠을 자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내가 잘 쉬었다고 생각하는 건 산을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산을 많이 올라다녔어요. 그래서 대학생 때 마음 맞는 사람끼리 어울려가지고 학생산악연맹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대구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경북 학생산악연맹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게 1957년인가 쯤 될 겁니다. 나는 거기서 활동하고 했는 거는 쉬는 거였어요. 특별히 운동을 규칙적인 걸 할 줄 아는 것이 없어요. 자랑을 하라고 한다면 걷는 제조밖에 없어요. 걷는 것도 내가 상당히 속보예요. 그래서 히말라야에 가는 게 그게 굉장히 소원이었고 그런데 이제 그게 우연한 기회에 이루어져 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다니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나한테는 쉬는 거예요. 그 이외에 이제 취미로 했다는 건 취미가 굉장히 좀 다양했어요. 하고 싶은 게 많아가지고 그림 그리는 거, 뭐 도자기 만드는 거, 사진도 해보고 별거 다 해봤어요. 그렇다고 해서 깊이 있게 뭘 한 거는 아니고 그거 좀 하다가 또 이것도 해보고 지금 이제 지나고 보니까 주로 예술 쪽으로 내가 많이 취미를 가졌었다가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어요. 근데 내가 권컨대 비단 이런 게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일이 아닌 일이라는 것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또 그만큼 일을 해야 될 의무도 있는 거예요. 의무와 책임이 없는 재미보는 무엇이 각 개인에게 있어야 된다. 없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 만드셔야 돼요. 늦지 않습니다. 지금 안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후회를 하셔요. 그러니까 어느 취미가 고상하고 어느 취미가 천하다 그런 게 아니에요. 재미있으면 취미예요. 취미를 즐기고 나면 이완작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 신체에도 좋은 영향을 주는 거예요. 취미를 찾아보세요.